네,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이 폭발로 또다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9.11 정말 대테러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 걱정인 건 현재 북한과의 이 대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북한 테러단이요. 북한군 특수부대 규모와 능력, 이영경의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네.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지금도 좀 믿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네. 미녀 자살 특공대부터 북한군의 특수부대원들의 세계, 그 놀라운 비화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직원직설의 긴급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김필재 분석입니다. 한국자유연합 기획조정국장, 성통만사, 성공하는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영일 대표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1년에 왔으니까 12여 년 됐습니다. 2001년이면 2000년 들어서 오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통일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또 탈북하신 분인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전해드렸었고요. 우선 김필재 기획조정국장님, 예. 그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 지금 뭐 사람을 알 수도 없는데 미국에선 테러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피해자의 몸에서 구슬이 나왔다고 구슬이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예.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거의 폭탄 테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구슬이 나왔다는 게 왜 그 폭탄 테러라고 결정을 하게 폭탄에는 됐나요? 그냥 일반 폭탄도 있고 뭐 특수 폭탄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폭탄에다 이제 구슬을 넣어서 그 비산이 돼서 사람 몸에 박히도록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목적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슬이 사람 몸에 박힌단 말입니까? 예, 폭탄이 터지면서 구슬이 같이 날아갑니다. 총알을 다 처음되는 것이고. 구슬이 나왔다는 건 자연 발생적인 뭐 가스 폭발이나 그런 네.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네요. 예, 이거는 거의 FBI에서도 지금 이거를 테러로 규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거의 99%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혹시나 그 테러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폭풍은 일파만파 되는 거 아니에요? 일파만파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 뭐 이게 15일 날, 뭐 김일성 생일날 일어나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직은 뭐 그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밝혀진 이렇게 건 아니고요. 응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과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들과는 친합니까? 그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대 혁명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남한, 그리고 국제혁명 역량 강화 노선은 이제 6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특히 네. 그 국제혁명 역량 강화 노선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그 제3세계의 그 테러리스트를 갖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 교육을 시켰고 제가 98년까지 5,800명의 제3세계 테러 요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아, 북한에서도? 예, 북한 내부에서 그랬습니다. 예. 혹시 김영일 대표님 북한에서 군복무 하셨죠? 예. 예, 군복무 하셨으니까 군부대에서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부대들이 다 있겠죠? 제가 뭐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없고요. 예. 그렇지만 그 시점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10여만 명의 어떤 특수 병정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네. 이렇게 배낭에 예. 자살 폭탄 무기를 그 특수 무기를 갖고 미리 지정한 어떤 공격 지점에 가서 자폭을 해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 1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병이 있다고. 예. 10만 명 정도 들었는데 그 예.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예. 옛날 가미가제처럼 맞습니다. 싣고 가서 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군에 계셨으니까 예. 북한군 내부에 예. 이 전면전이나 뭐 국지전 말고 남한 내의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예.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은 이렇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예. 가끔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전교 학생들을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라든가 체력 조건 뭐 이런 걸 선발해가지고, 별도로 그 친구들 어떤 특수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주기 위해서 데려간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라든가 어떤 예. 남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체력 조건이 좋고
뭐 그런 친구들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국가대표를 그렇게 선발하거든요. 예. 어릴 때 보고 네. 체격도 좋고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김진 앵커는 음. 뭐 유도 선수로 선발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유도를 선발을 하는 했습니다.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 얘기 그렇죠. 그 들으신 억과라고 보통 하는데 오과요? 억과, 육과 이가 숫자를 앞에다 붙이거든요. 5과, 6과,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그 고위층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청소라든가 담당하는 일도 하고 아니면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게 충성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검증이 되면은 난파 간첩 그런 부분, 기관에서 일을 한다. 5과나 6과에서 예. 사상교육을 제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 검증을 하는 거죠. 선발 이제 체력 조건이 돼야지 어떤 그 다음 순위 어떤 그 도대라든가 어떤 그렇죠.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검증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선별해서 어떤 병정에서 쓸 수 있는지. 예. 예.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네. 있는데 김필재 국장님, 네. 아까 저희가 미녀자살 특공대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성들인데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600명 정도 그 자살 특공대가 이제 조직이 돼 있었고요. 600명이요? 예, 그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조명록이 네. 그 밑에 수하에 두었던 그 북한의 그 여성 자살 특공대입니다. 예. 저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38 항공 육전대라고 그러죠. 예. 최근에 그 북한의 그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유사시에 이제 남한 군인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서 그 후방에 떨어져서 자살 공격을 하는 부대들입니다. 예, 6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조명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북한군 차수군 이제 몇 년 전 이제 죽었죠. 이제 조명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언론 보도 보면은 뭐 네. 과거에 이제 9.11 테러와 같은 그 항공기를 통한 그 테러, 남한을 테러하는 그런 그 전술도 개발했던 남한을 사람. 테러하는 전술을 예,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그 무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뭐 미그 15, 뭐 미그 19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F-15하고 붙으면 뭐 100% 깨진다 이렇게만 이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전투기 이름이죠, 북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아주 노후화된 무기는 유사시에 우리나라 F-15와 같은 그 최신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들이 아니라 폭탄을 적지 않은 채 남한에 날아와서 주요 그 국가 기관 시설을 갖다가 그 자살 테러를 하는 그 무기들입니다. 9.11 테러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9.11 테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낡은 전투기이긴 예, 예. 하지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북한군 특수부대가 1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최근 그 미국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건 20만 명입니다. 우리 예. 대한민국이 2만 명, 그래서 10배고요. 그 숫자상으로는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네. 가장 많다. 아니, 근데 600명의 그 여군들 이루어진 자살 특공대 왜 여자예요? 뭐 그거는 뭐 김정일 마음이었으니까요. 뭐 예. 네.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더 충격이 싶습니다. 클 수 있다. 어. 예. 그 제가 90년 초반에 한번 북한에서 특공대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특공대 훈련. 예. 그게 제가 있을 때 최초로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 특수병동이 특공대라는 완장을 끼고 예.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폭파하는 어떤 임무를 부여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민간인들이 그걸 막아야 돼요. 민간인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들은 어떤, 그, 막는 역할을 하고 그쪽은 실제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연습하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폭발하는 어떤 이 스티커를 붙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예. 예행 연습 같은 거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명분상 뭐 혹시 전쟁이 터졌을 때 남쪽에 어떤 특공대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보니까 그 병동들의 어떤 실제적인 훈련 과정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동원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 살았을 때고 사람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네. 그 훈련을 그러니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함흥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화학 공장이 있는데 막 그 염산이 흘러가는 어떤 길이 있겠죠. 예,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염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임무 완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이 다 녹아내리고 실명이고 그거로 해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대표님 제가 지금 너무 소름이 예. 돋아서 염산을 뚫고 아무리 군인이지만 그렇죠.
훈련 연습을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특수병동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때. 그 안에 여성 특공대도 있었다는 아니 거죠? 그때 당신이 여성은 없었죠. 없었고, 그 당시는. 예. 근데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내용이라잖아요. 염산을 뚫고 지나가서 실명하고 살이 녹아내려도 예.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몸을 던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웅칭호를 예. 받을 수 있고 예, 그 어떤 가족들이 이제 그 국가로부터 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도 일반 병동에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할 수는 없죠. 아 그렇죠. 근데 예. 그것도 그 당시에 충성심이 담보되어 있는 그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미션이 하나 있다면서요, 북한 특공대에서. 예. DMZ를 넘어서 예. 그 무장이 험한 DMZ를 넘어서 증거물을 하나 갖고 오는 것. 예,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도 그 북한 내 경보교도국에서 특수부대 이제 상장 출신인 임태영 상장이 이제 난파를 내가지고 27번이나 난파해서 그 같은 그 행위를 했었고요. 이 북한군 특수부대 능력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그 1968년도에 있었던 그 청와대 기습 사건 당시에 그 한 명이 북한으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무사히. 네. 그런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총에 맞은 상태에서 창자가 나온 상태에서 그 창자를 부여잡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영웅 칭호도 받고 그랬었죠. 사진에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환할 때 모습이 보여가지고 예. 김신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김신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마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내려왔던 사람들이 도로 올라간 사람 중에 승진해가지고 사진에 이제 나온 장면들을 저희가 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두 분께 공개 질문 드릴게요. 김일 대표님, 남한에 있어 보시니까 예. 자유롭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테러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북한에서는 그런 훈련들도 하셨잖아요. 지금 남한은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느끼세요?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남한은 워낙에 오픈된 사회고 예. 북한은 완전히 밀봉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열려 있고 북한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개발한 삼천리라는 전자지도가 있어요. 삼천리라는 전자지도.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자지도에는 북한의 어떤 행정구역이라든가 지방 어떤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한국에 있는 서울에 나서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 그 뭐- 전자지도에 남한에 뭐가 있는지 예, 저희가 상세하게 돼 그거를 있구나. 입수했는데 예. 입수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남쪽이 그런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충분히 이게 캐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북한이 계획한 어떤 시점이라든가 장소에서 충분히 테러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정말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미비하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3월 20일 날 사이버 테러 났을 때 뭐 대부분 언론들이 이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엔 북한의 소행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엔 그대로 준대로 받아서 그냥 공격을 합니다. 네. 이걸 전쟁 행위로 보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쟁 행위인지 아닌지 규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 테러를 전쟁이라고 예. 이게 규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과 원점 테러라고 이게 결론이 났으면 북한에 대한 원점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버로 똑같이.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원점 타격하겠다고 말만 하고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원점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 예. 드러났으면 어떤 식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이걸 그렇죠. 보고 응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아, 사이버 테러 예. 되고 거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동상도 타격을 한다는 그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기서 있죠. 잠깐 한 가지. 미국은 사이버 테러를 받았을 경우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하고 공격 행위로 미사일 간주. 쏘겠다 이렇게 말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없죠, 아직. 아직 이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정은 그 김일성 생일에 예. 태양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열병식도 없었고 열병실에서 군사무기 막 공개하고 뭐 그런 것도 연설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번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표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수위를 높여는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선제 공격이라는, 미국 쪽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잠시 김정은이 그 어떤 은폐,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4월 15일 날도 0시에 가서 했던 건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 자기 어떤 그동안 어떤 행적을 굉장히 노출을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저쪽에서 선제 공격의 어떤 타겟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런 주요 행사에 큰 행사가 되려면 일단 김정은이가 등장해야 되는데 예. 나오면 뭐 위성에서 다 내려다 보는데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좀 축소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 김 대표님 생각은 저희가 생각 못한 거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녹화 방송은 맞죠? 국장님. 예, 뭐 북한 항상 뭐 현장 중계 안 합니다. 녹화 그러니까 방송. 녹화 방송이었으니까 그날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것도 밤에 0시에 했다는 게 그 낮에 하면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위성이 다 보이잖아요. 예. 낮에는. 근데 밤에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야, 예. 이 말이 타당한 게 국장님. 예. 우리나라 국산 감시 위성이 하나 떠 있고요. 예. 한미 공동으로 하는 미국 고 위성이 지금 2대가 떠 있어서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한미일 뭐 대북 감시 자산은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북한 같은 경우에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 정보인데 네. 이 같은 전략 정보는 사실 우리 군이 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략 정보는 100% 미국 정보고 전술 정보는 이제 거의 70%가 이제 미국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북한의 이런 군사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 위성을 두려워해서 피했다는 말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예. 90년대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북한군 1개 군단이 미국의 위성의 시간에 이 언제 북한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서 1개 군단을 갖다가 장소를 아예 옮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의 정보자산이 감시를 못한 적도 실패했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얕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절대 같아요. 저걸 얕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예. 그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민감한 시점에 자기 어떤 모든 걸 모습을 드러낼 노출시킬 필요는 필요는 없겠네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뭐 지금 전쟁 상태라고 본인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북한의 김정은이 공식 행사 나온 게 어제까지 44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또 이제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아, 많았었는데 조심해야 한다. 이런 그 등문물출하는 경우를 전후해서 뭐 천안 폭격이라나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대남 도발이 국지전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혹시 다음 단계 뭐 대화적이나 유화적 제스처를 기대하면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오히려 조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군사정권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맞아요. 같은데 음. 김정일 유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심지어는 개성공단도 김정일이 유훈이니까 지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요? 김정일이 개성공단에 관련해서는 유사시에 제1선 기지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선 기지인 개성의 공단에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제1선에 배치를 한 거죠. 특수부대 출신들, 제대한 특수부대 진들을 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정일 유훈이 이제 뭐 이렇습니다. 뭐 유훈이라는 게 이제 죽으면서 남기는 교훈이겠죠. 유서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게 이제 뭐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말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김정은 3대 세습을 갖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뭐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정일의 44개 유훈 김영일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정일의 44개 유훈이라는 뭐 문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거 저 뭐죠?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그걸 입수해서 책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략정보서비스센터 그건 한국에 있는 탈북자죠, 탈북자. 탈북자들의 단체인데 네. 거기서 뭔가 책을 입수해서 그걸 정보를 빼온 공개를 거죠. 아니요,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제가 완전 100% 이렇게 숙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네. 임필체 아마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김 국장님 말은 진짜 가짜 논란을 떠나서 김정은, 김부자 3대 세습을 공고히 하는 그런 내용이기 예, 때문에 발판이다. 근데 그런 게 그 소위 말하는 10월 8일 날 이제 발표한 거라 공개되겠다고 해서 이제 18선언 뭐 우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10월 합니다. 8일에 발표한 발음이 선언이다. 이상하긴 예, 한데. 예.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뭐 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건 원래 이 공산주의 국가는 이게 상징을 갖다가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이게 선수기 때문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일 대표님도 사실은 맞아요. 탈북자들을 통해서 남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이런 특보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사실 저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배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고, 그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김정일이라든가 로열 패밀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좀 조심하시는 예, 거죠. 잘 그렇죠. 모르시는 예. 부분이시니까 좀 솔직하신 것 진정하게 같아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삶의 질은 악화됐죠. 짧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통제가 굉장히 어떤 심화됐고, 이 시장이라든가 시장 어떤 규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간히 들어온 어떤 꽃집이라든가 가족이 해체되고 이렇게 탈북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 너무 안에서 경기가 지금 심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죠. 예. 어떡하나요? 예, 하여튼.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유비무환이라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차차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고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